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당 대표와는 다른 조폭 출신의 국제 마피아파 코마 트레이드의 대표입니다. 박철민을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직접 수원구치소에 가서 박철민을 만났습니다. 그 박철민에 의하면 자신이 2016년 4월 결혼할 때 이준석이 참석을 했다. 당시 꽤 많은 축의금까지 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결혼식장에서 나온 방명록에 이준석이라고 적혀있네요. 이것도 이제 부인할까요? 이토록 박철민의 입을 막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준석, 박철민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 후보 배우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하루만이라도 남편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날 SNS에 글을 올려서 그 박철민 씨가 보낸 협박 편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당 대표와는 완전 다른 조폭 출신의 국제 마피아파 그 코마 트레이드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며칠 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박철민 씨로부터 회유 협박 편지를 받았다. 그 박철민은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박철민을 본 적도 없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제가 직접 수원구치소에 가서 박철민을 만났습니다. 이준석은 박철민 씨를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 박철민에 의하면 자신이 2016년 4월 결혼할 때 이준석이 참석을 했다. 당시 꽤 많은 축의금까지 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결혼식장에서 나온 방명록에 이준석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남의 집 이 혼사의 방명록까지 힘들게 찾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방명록에 이준석. 우리 당 대표가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또 이것도 이제 부인할까요? 이것도 또 부인할까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진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사진도 찾고 있는데. 자, 이 박철민이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조차도 부인합니다. 이준석은. 왜? 그래야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조직원이라고 하면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또 이거는 뭡니까? 경찰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입니다. 예? 경찰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에 이준석과 박철민이 같이 막 나옵니다. 여기. 예? 그런데도 모른다고 할 거냐? 제 말의 취지는 그거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보고서는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박철민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건입니다. 소위 빠따 사건. 이준석이 때린 건 아니에요. 조직원들이 박철민을 데려다가 때렸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그 이유가 너 왜 이준석 형님한테 전화했어? 이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국제 마피아파의 행동 강령은 2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한테 절대 전화하면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9살 차이거든요. 박철민이 이준석한테 전화를 한 게 알려지니까 불러다가 빠따를 때린 거예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경찰 인지 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조직원인 박철민이 선배 조직원 이준석에게 전화해서, 이제 박철민의 얘기입니다. 동생이 벌금이 있어서 검거가 됐습니다, 형님. 벌금 500만 원 좀 내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이준석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국제파 조직원으로서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박철민 등 3명의 엉덩이를 각 30회씩 때렸다는 대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모른다? 국제 마피아파에는 그런 아이 없다? 예? 이 경찰이 작성한 공문서인데도 그런데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스포츠 토토 사행성 게임으로 1심에 징역 7년을 받아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이런 사건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심 7년이면 절반을 깎아도 3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석방을 했어요.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까지 출연합니다. 저도 또 재판을 받아봤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심정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합니다. 방송에 나가서 막 떠들어요. 보통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결혼식에까지 참석했다는 사람을 모른다고? 이러는 거는 이 보석 조건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김어준 방송 이래도 됩니까?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가 보석 석방 중인 사람을 출연시켜서 마구 이렇게 떠들게 해도 됩니까? 방송 윤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이 사실을 알려서 대책을 세우도록 우리 특위 차원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준석은 말씀드렸듯이 1심 징역 7년인데 보석. 그럼 박철민은 1심 징역 4년 6개월인데 보석은 꿈도 못 꿉니다. 보석은커녕 무슨 징계를 받아서 지금 한 달 넘게 가족들 면회도 안 됩니다. 편지도 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론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제가 변호사 자격이 없었으면 가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박범계 장관이 생각하는 공정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박철민의 입을 막아야 할 무슨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준석, 박철민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이 궁금하신 분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 2018년 7월에 방영된 그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준석과 이재명의 관계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온 국민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은수미 시장에 대한 것도 그 방송에 나옵니다. 이 바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은수미한테도 기사 딸린 차량을 지원한 것으로 그때 문제가 돼서 방송에도 나오니까 은수미 씨 당시 펄펄 뛰면서
뭐 정치 공작이다, 뭐가 어떻다,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죄 확정됐습니다. 어제 박철민 씨는 지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재명 후보를 뇌물수수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